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랜만입니다. 아르바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이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곧 개막하게 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그리고 EPL과 EFL까지 이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한 이 연승 기록들로는요, 방송 데뷔한 첫 해 화살표 따라서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번 기록을 해줬고, 그리고 작년이었습니다. 또 4번 기록해주게 되면서 제가 방송 시작한 이제 2년 반 동안 총 2자릿수 연승 10연승 이상 기록 7번 기록해주게 됐고요. 이렇게 7번을 기록하는 모든 부분 단 2조합으로만 반드시 수익을 냈을 때만 제가 꾸준하게 연승이라고 표기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7연승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아마 제 데이터를 제가 방송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연승을 몰아치는 게 조금 강하긴 합니다. 어느덧 벌써 오늘 또 주간까지 이미 확정 내주게 되면서 7연승 구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이왕 또 연승 올라온 거 기록 한번 찍고 이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저와 함께 이렇게 또 많은 대기록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오늘 강승부 또 올킬까지 내드렸죠. 뭐 중승부 올킬, 최근에 강승부 올킬, 그리고 꾸준하게 지금 금액업은 3연승까지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대기록들 만들어가면서 조금은 건설적으로 배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화살표 따라서 우측 하단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거나 우리 숲TV 형님들은 여기 패키지 단가 맞춰서 별풍선 후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합법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위 신고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월 11일 NBA 첫 번째 필라델피아와 토론토 경기부터 그러면 금액업 프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금액업 벌써 4연승 도전 구간이고요. 통합으로는 지금 8연승 도전입니다. 통합 8연승 도전 구간이기 때문에 금액을 평소 때보다 좀 많이 올렸고, 뭐 어쨌든 직전 경기 강승부 올킬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분위기 좋게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랑 토론토 구간 볼게요. 자, 일단은 라인업 먼저 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는 미국 축구 형들 또 개막합니다. 이게 미국 축구가 매니아층이 좀 있어서 미국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미국 축구 전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라델피아랑 토론토 구간인데 일단은 내일 경기 조엘 엠비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보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직전 경기 미로키전에서 엠비드가 뛰었기 때문에 아마 엠비드가 오늘 경기는 또 결장할 수도 있겠다. 요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란 팀은 기본적으로 홈 경기에서 그래도 원정 경기보다는 짜임새는 더 좋습니다. 이제 포틀랜드가 최근에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그리고 오늘 경기 큰 패배를 할 것이다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육각형 팀, 그러니까 단점이 없는 뭔가 전반적으로 구색이 좋은 팀들은 기본적으로 홈 경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토처럼 이렇게 원정 경기에서 야투 기복 타는 팀들은 상당히 조금 까다롭긴 할 거예요. 그만큼 필라델피아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배당이 너무 짭니다. 이게 뭐 토론토가 아무리 최근에 조금 떨어져 있는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또는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를 좀 더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필라델피아 쪽에다가 이렇게 저배당을 줄 필요는 없었던 경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엠비드가 아직까지 출전 확정을 지은 상황이 아니잖아. 만약에 엠비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또 모를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에서 왜 잘하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는 말씀드렸다시피 구색이 좋은 팀입니다. 딱히 단점도 없고요. 그렇다라고 장점도 없는 그런 팀. 그리고 벤치 라인이 이번 시즌 초반엔 좀 아쉬웠지만 최근에 보시면 또 벤치 라인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직전 경기 엠비드가 터져주면서도 역시나 맥시까지도 직전 경기 39득점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필라델피아가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폴 조지. 이 폴 조지가 저는 왜 굳이 이렇게 플레이를 하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긴 하는데, 간결하게 하면 되거든요. 지금 필라델피아는 사실
외곽의 슈터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포스트 라인의 수비값도 좋기 때문에 폴 조지 입장에서는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는 안 해도 된단 말이지. 근데 뭔가 자꾸 본인이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드리블을 해주고 뭔가 자꾸 라인들을 지가 따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턴오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폴 조지의 3번 구간은 역시 너무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어쨌든 지금 필라델피아라는 팀은 결국에 구색은 좋긴 하지만 다득점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필라델피아가 잘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단점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은 어쨌든 많은 득점을 앞세워서 화력으로 승리하는 게임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타이트한 어떤 경기 운영 능력으로 게임을 갖고 오는 팀이기 때문에 토론토 입장에서는 뭐다? 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스카티 반자 같은 경우에도 뭐 꾸준하게 그래도 좋은 득점력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부상으로 14분 뛰고 일단 빠지기는 했죠. 다만 퀴클리가 많은 또 시간을 소화해주게 되면서 이제 부상에서 완전히 복귀했다라는 게 일단은 확인이 됩니다. 토론토 입장에서는 내일 경기 원정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달리는 농구 그리고 많은 득점을 최대한 앞세운 농구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프랜승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필라델피아 일반승에 대한 그 똥배등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아싸리 그냥 토론토의 프랜승, 그러니까 결국 필라델피아도 많은 득점으로 승리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토론토 입장에서는 100득점만 어느 정도 넘겨줘도 프랜승 정도는 점으로라도 가능해 보인다는 생각이겠고요. 이거는 사실 많은 득점이 날 만한 게임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 보도록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형들아 226점대를 받았는데 226점대가 오버가 나려면 적어도 한 쿼터당 56득점 이상은 꾸준하게 터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높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언더 해서 토론토 프랜 먼저 언더,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일반승,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디애나와 뉴욕 닉스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영어 형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건빵 부장님도 또 너무 고맙습니다. 데이터 빠르게 발송해 드리고 이어서 갈게요. 또 우리 또 무료로 오늘 드신 분들은 정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50개 또는 77개 정도만 슬쩍 던져주시고 가시면 제가 또 한 번 더 탄력 받아가지고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만약에 무료표 또 들으신 분들 응답 없으시면 진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제 저제표 무료표 이제 이벤트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자, 인디애나와 뉴욕 닉스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애매해요. 정말 애매한 경기입니다. 이게 오늘 뉴욕 닉스가 일단 받은 배당도 이상하고요. 얘들이 지금 1.6배당 중반대를 받았는데 이것도 이상해요. 왜냐면 전력적으로는 얘들이 우위거든요. 근데 이게 인디애나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야투가 터질 가능성을 생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내일 아침에 마일스 터너의 출전 여부를 보면은 대충 이제 윤곽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마일스 터너가 오늘 경기 못 나온다라고 한다면 타운스가 미쳐 날뛸 겁니다. 직전에 뉴욕 닉스가 보스턴한테 잡혔을 때 제가 두 가지를 짚어드렸거든요. 첫 번째로는 뉴욕 닉스가 홈 경기에서 강팀이긴 하지만 3번 포지션 조시 하트의 리바운드 우위가 없는 구간에서 생각보다 뉴욕 닉스가 승률이 좋지 않아요. 근데 조시 하트의 어쨌든 매치업 상대가 테이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밀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타운스의 어떤 그런 화력을 잘 보여줄 만한 그런 매치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사실상 뉴욕 닉스가 홈 경기긴 했지만 조금은 아쉬웠던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추가적으로 뉴욕 닉스는 이제 티봇 감독의 특성상 주전 위주로 돌아가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전들의 어떤 체력이 좀 중요시 됐었는데 일단 이틀 쉬었습니다. 이틀 쉬고 풀 주전으로 일단은 뛸 수 있게 됐고요. 자, 하나만 수정해 드릴게요. 아누노비 내일 경기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얘가 아웃에서 GTD로 풀렸긴 했는데 아누노비의 지금 공식 복귀일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경기는 아누노비 못 나옵니다. 즉 파스칼 시아캄과 매치업 돼야 될 상대가 일단 아누노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양쪽 다 다득점의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마일즈 터너가 만약에 내일 경기 빠진다라고 한다면요, 타운스의 공격의 어떤 그런 매치업 우위, 그리고 이제 조시 하트의 어쨌든 뉴욕 닉스는 리바운드 참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매치업 된 상대가 메서린입니다. 사실 메서린은 그렇게 사이즈가 좋은 자원은 아니죠. 어쨌든 가드
형태의 자원이기 때문에 조시 하트의 우위가 좀 더 예상되는 상황에서 요건 일단 뉴욕 닉스 쪽으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마일스 터너가 만약에 내일 경기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차라리 오바가 나올 수도 있다. 왜? 인디애나의 역배 가능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 경기 일단은 뉴욕 닉스 승에다가 오바 정도만 초안본으로만 조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일스 터너 내일 경기 나오는 거 보고 배팅 라인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닉스 승, 마헨 승에다가 오바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표 사용하셔도 됩니다, 형님. 무료표 사용하셔도 되고, 요거 프리뷰 끝난 다음에 제가 무료표 바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대상자 명단. 자, 다음은 시카고 불스와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스랑 디트로이트 볼게요. 별풍선 100개 적중 기원. 하늘이 돕는 자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급여고불 형들 쭉쭉 가보겠습니다. 오늘 통합 8연승 도전입니다. 8연승 도전. 어느덧 벌써. 형 진짜 순식간에 두 자릿수 가 있습니다. 자, 시카고 불스랑 디트로이트 구간입니다. 분석이 사실 의미가 없는 구간이긴 해요. 왜냐면 둘 다 어차피 야투 팀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하나 포지션마다 떼가지고 분석을 하기에는 살짝 애매하고요. 그냥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 사실 풀 라인업이잖아요. 그리고 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저던 아이비 말고는 풀 라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그냥 달리는 게임입니다. 기준점이 이제 240점 가까이가 되죠. 많이 높긴 한데 오버 말고는 볼 수 있는 구간이 아예 없어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트로이트가 또 원정 경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디트로이트라는 팀도 최근에 보시면 홈 경기에서 이제 뭐 경기력이 좋았던 거지, 원정 경기는 아직은 조금 더 검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역배를 받은 불스라고 한다면 사실 역배 쪽으로 한번 또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케빈 유터가 이제 세크라멘토에서 오고 나서부터는 아직까지는 케빈 유터가 그렇게 터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 때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죠? 좀 아쉽기도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 경기를 약간 시카고 불스가 많은 득점을 앞세운 구간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좀 느낌이 보여준다. 케빈 유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빠른 템포의 경기에서는 좀 더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 전 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빈 유터가. 이 선수도 캐치앤슈터 형태의 느낌이라서 오히려 템포 빠른 시카고 불스에게 좀 빨리 더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버 보겠습니다. 불스 역배에다가 프랜승 가볍게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경기는. 다음은 피닉스랑 멤피스. 재밌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내일 슈레더 나오면 지공질 안 하려나? 슈레더를 아마 주전으로 쓰진 않을 거예요, 형님. 그리고 시카고 불스의 템포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슈레더 잘못하면 내일 턴오버 파티할 겁니다. 근데 난 도대체 시카고 불스의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 뭐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고. 불스가 이번 시즌 영입한 거 보면은 어쨌든 달리는 팀인 건 맞기는 한데, 그렇다라고 하기에 코비 화이트를 3번으로 내리는 게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슈레더를 데리고 왔는데 뭔가 디트로이트는 이름값 있는 애들은 다 데리고 오는 느낌이긴 한데 얘들도 뭔가 이상해요. 팀 그 구성 자체가. 뭐 이름값 있는 선수들은 엄청 많긴 하거든요. 디트로이트에. 약간 이상해 얘들. 자, 아무튼 다음 피닉스랑 멤피스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내일 경기 또 하나의 빅매치죠. 굉장히 또 재밌어 보이는 경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전술 중에 하나는 뭐 그야말로 이 빅3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드 스코어링 라인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브래들리 빌이 빠지고부터는 피닉스가 조금씩은 빼격거리고 있긴 합니다. 라이언던도 3번이 없긴 했는데 라이언던이 그렇게 이제 외곽 3점이 좋은 슈터는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가드 형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득점이 조금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어떤 느낌이긴 합니다. 라이언던은 사실 림 프로텍터형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팀의 수비가 허술해야만 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또 그런 자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만나는 팀이 멤피스입니다. 잘 만났죠. 라이언던은 어떻게 본다면 오늘 활약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 게임, 그러니까 빠른 템포의 게임을 하는, 공수전환 게임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2점짜리 농구를 합니다. 외곽을 빵빵 터트리는 느낌은 아니고 2점짜리 농구를 사실상 공격할 때 8초 안에 끝내다 보니까 좀 빠른 템포의 공격을 이어가다 보니 피닉스 입장에서도 오늘 투가드 형태인 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뭐 3번, 4번, 5번
본 구간에서 많은 득점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닉 리차즈 같은 경우에도 뭐 플럼리 같은 경우나 너키츠보다는 조금 더 이제 스크린을 걸어준다라거나 아니면 포스트 한쪽으로 볼을 넣어줄 때 좀 더 유리한 자원이 맞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케빈 듀란트를 조금 더 살려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닉 리차즈가 이제 피닉스에 합류하면서 기대되는 파생 효과는 데빈 부커입니다. 왜냐면 닉 리차즈는 기본적으로 이 스크리너를 굉장히 잘 걸어준 역할을 하는데, 데빈 부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스스로 잘 못 잡습니다. 그런 형태의 어떤 스코어링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닉 리차즈가 와주면서 외곽길까지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데빈 부커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그렇게까지 내일 둔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요 경기는 피닉스의 역배 구간 속에서 우리가 오바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언더오바 기준점이 240점이 넘어가요. 근데 어차피 오바 날 거면 뭐 250점 이상도 아마 오바가 놔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피닉스 역배에다가 프랜슨 그 다음에 오바까지 보면서 일단 NBA 내경기 프리뷰는 여기서 끝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해외 축구에서 제가 금액업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 축구가 더. 그래서 해외 축구 구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축구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NBA보다. 됐고, 오늘 국내 배구 쌍역배, 농구는 정배네요. 오늘 제가 추가 조력도 모비스를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달달합니다. 달달해요. 그 내용들 진짜 잘 들어오죠. 정말 잘 들어오지. 자, 계속해서 한번 몰아쳐 보겠습니다. 몰아치는 김에 계속해서 한번 몰아쳐 볼게요. 자, 코번트리랑 QPR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EFL, 그러니까 잉글랜드 EPL 2부 리그고요. 킵사이드님 별풍선 400개. 아이고, 또 킵사이드님도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400개. 잠깐 400개 뭐지? 400개? 우리 킵사이드님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형 혹시 적중풍이신가요? 코번트리랑 QPR 구간인데, 일단 우리 코번트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번트리가 최근에 이제 경기력은 좋았어요. 5연승을, 아우, 잘 먹었다고 또, 우리 또 킵사이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간까지도 잘 먹으셨다고. 형, 이따 제가 퀵뷰 하나 또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 킵사이드 형님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매송축제형님 데이터 빠르게 말씀해 드릴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매청축제 형님. 자, 코번트리가 최근에 5연승이었죠. 잘했습니다. 게임은 잘했는데 최근에 연패 구간에 빠졌습니다. 결론은 이제 수비 붕괴고요. 이제 홈에서도 얘들이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최근엔 또 홈에서도 2연패입니다. 어쨌든 코번트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비 라인들이 사실상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번트리가 지금 공격 라인은 그나마 괜찮냐? 그건 또 아닙니다. 공격 라인 오늘 메이슨 클락과 그리고 라이트 두 핵심 자원이 결정하게 되겠고, 중원 구간에는 벤시프라는 그야말로 코번트리의 아이덴티티죠. 벤시프까지 또 빠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 라인 누락자가 조금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비에는 누락자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수비 붕괴 때문에 최근에 5연승에서 2연패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수비 누락자가 없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득일지 독일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뭐 QPR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이제 공격이 조금 자극적이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입니다. 공격 결정력이 거의 대한민국급 결정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전 경기 이제 블랙번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것도 중원 미드필더죠. 콜백의 중거리 뽀록골이었습니다. 결국에 양민혁 선수를 데리고 온 이유가 QPR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공격 상황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누수자 많죠. 젠셀라 같은 경우 그리고 덴벨레 이 두 공격수 결정하게 되겠고, 오늘 공격형 미드필더 안데르센까지 오늘 또 결정하게 됩니다. 형 혹시 지금 이 벨소리가 좀 많이 들리십니까? 이 딸랑딸랑 소리 좀 많이 거슬리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애기가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자, 어쨌든 직전 또 이렇게 콜백의 이 중거리 뽀록골로 결국에 1대0 승리를 겨우 거둔 QPR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팀 문제가 원정 경기에서 이 공격력 기복까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QPR이 원정 경기에서 나름 그래도 성과가 내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통합적으로 봅시다. QPR은요, 전형적인 원정 경기
약팀입니다. 결국에 코번트리가 최근에 제가 수비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비 불안이 크게 그렇게 QPR한테는 드러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2대0의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2대0 아니면은 1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번트리 승, 그 다음에 헨무 아니면 마헨, 그리고 언더까지. 저는 이거 굳이 하나 가져가야 된다고 한다면 언더 볼게요. 알고리 또 킵사이드 형님도 300개 또 고맙습니다. 와 뭐야 우리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또 제가 지금 승부로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형님 오늘 또 주신 이 적중풍들 제가 하나하나 다 모아서 또 힘내서 내일 승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또 킵사이드 형님이 어떻게 본다면 이 적중풍 흐름에 힘 입어서 내일 형들 NBA가 15경기거든요.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들어가기 전에 15경기인데 중간 승부 한 번 더 불태우겠습니다. 확정해 드릴게요.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킵사이드 형님. 오늘 내일 중간 승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더비 카운티와 옥스퍼드 경기 보겠습니다. 1대0 정도 보는 거죠. 헨무 볼 경우에는 맞습니다. 마히는 2대0. 그러니까 스코어가 1대0 아니면 2대0일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더비 카운티랑 옥스퍼드 경기입니다. 자, 더비 카운티가 현재 4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력 수준이 정말 심각한 수준의 더비 카운티겠고요. 뭐 핵심 공격수들 지금 보시면은 브라운도 빠져있죠. 테일러도 빠져있고 뭐 수비 라인에는 그 다음에 넬슨 그리고 뭐 어쨌든 전체적인 라인 자체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결장하게 됩니다. 넬슨 빠진 게 제일 크죠. 더비 카운티 어쨌든 수비의 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수 부분에서 핵심 자원들이 조금 빠져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렇다고 더비 카운트가 홈 경기를 잘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더비 카운트의 오늘 약세는 조금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다만 옥스퍼드도 원정 경기를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원정 또 최약팀이기도 합니다. 어디가 문제냐면 역시나 무득점 경기가 너무 많습니다. 원정만 갔다면 무득점 찍고 내려오는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옥스퍼드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경험치들이 그렇게 높은 선수들이 없습니다. 팀을 리딩할 만한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빠른 공수 전환을 했을 때 생각보다 좀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더비 카운티가 그런 팀은 아닙니다. 무색무취의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공격 색깔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질 것 같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0대0 아니면 0대1 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 공통적으로 오스퍼드 프랜승 보면서 언더까지 함께 챙겨갈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스퍼드 프랜승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무승부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만한 게임입니다. 우리 9414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그거 저기 뭐야 교환권 형님 받으셨으면은 바로 쓰실 수 있으십니다. 요걸 일단 프리뷰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영어 형님. 자, 다음은 포츠머스랑 카디프시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츠머스는 뭐 예전에 이제 좀 연배 되신 형님들은 이제 1부 때 보셨죠. EPL에서 포츠머스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예전에 우리가 알던 이제 포츠머스는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EFL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도요. 지금 꼴찌에 20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최하위권이죠.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포츠머스는 공격은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기대 득점 값이 많이 높아요. 경기만 했다 하면 보통 뭐 2득점, 3득점 찍어주니까 그러니까 볼의 흐름 자체가 훌륭합니다. 이게 약간 NBA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디트로이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생각보다 골 넣어줄 수 있는 자원들도 많고 찬스는 많이 나는데 이제 문제는 수비가 아예 안 됩니다. 정말 아예 안 된 수준이고 현재 EFL에서도 수비 꼴찌 바로 앞 2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실점과 수비 붕괴가 현재 포츠머스의 문제점이다. 다만 이제 포츠머스의 나름 강점이라고 한다면 홈 경기입니다. 홈 경기에서 9경기 중에 최근에 6번의 승리.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홈 강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득점하고 또 많이 내어주는 형태의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맞붙을 팀이 카디프시티라는 팀인데 이게 카디프시티가 원정 강팀이거든요.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원래도 카디프시티는 생각보다 원정을 잘하긴 했어. 뭐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카디프시티가
또 포츠머스 담당 일진이기도 합니다.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좋아요. 상성 자체가 오늘 원정 카디프시티 포츠머스 원정길은 훌륭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카디프시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리즈한테 7대0 한번 떡 말리고 나왔죠. 근데 이거는 리즈가 잘한 겁니다. 물론 카디프시티도 7골 내어준 거는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이 최근에 7골을 내어주게 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우리가 짚어드렸던 게 이 중원에서의 불안감 그리고 수비 조직력이 좀 많이 와해됐다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일단 아론 램지의 복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마 몇 분 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론 램지가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중원 안정감은 잡아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얘들이 생각보다 결장자가 없습니다. 공격 라인에도 오늘 전력 누수가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한 다득점 흐름 속에서 요거는 카디프시티의 프랜승 아니면 역배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대1 역배승도 괜찮아 보이고 뭐 1대1 아니면 2대2 뭐 요 정도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오바 그 다음에 카디프시티 프랜승 승패 라인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카디프의 역배 아니면 무승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역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와포드랑 리즈 경기입니다. 자 리즈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현 시점 EFL의 리버풀입니다. 뭐 홈 경기, 원정 경기 모두 훌륭한데도 이 수비 시에는 롱볼을 안 씁니다. 근데 수비 시에는 볼을 지키는 능력이 탁월하고요. 롱볼을 아예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평균 점유율 관리가 굉장히 잘하고 볼 만지는 것도 훌륭하게 잘하는 팀입니다. 여기에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그 결정력 자체가 워낙 높은 팀이 또 리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전 경기 카디프시티를 7대0으로 박살 냈던 걸 보면은 공수 밸런스가 현 시점 EFL의 1황이다. 바짝 올라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리즈가 직전 경기 카디프를 7대0으로 발랐다고 해서 최근에 와포드가 경기를 좋지 못한다라고 해서 배당을 너무 적게 받았습니다. 와포드한테다가 지금 이제 역배 배당이 7배가 떨어졌는데 와포드가 홈 강팀이거든요. 생각보다 안정적인 득점에다가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포드의 원톱이죠. 바요가 또 복귀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서 리즈가 압도적인 승리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봐요. 결국 이 경기의 차이는 여기입니다. 2선. 2선의 아마 디테일 차이일 거야. 바요도 복귀했고 홈 공격 강팀이 또 와포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득점은 가능하지만 2선에서부터 볼을 만지면서 올라가는 와포드이기 때문에 2선의 디테일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런 2선의 디테일이 좀 많이 아쉽고 반대로 리즈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강세는 2선에서의 세심함과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우리가 리즈 쪽으로 보기는 보되 이게 한 1대0 승리 아니면 뭐 2대1 승리? 약간 요렇게 보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똥배도 괜찮다 하시면은 리즈 가시고 아니면 고배당 쓰실 분들은 요거 헨무 한번 활용해 보시면 1헨무 괜찮을 만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리즈 승, 그 다음에 리즈 헨무, 마지막으로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시만요. 이 딸랑이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잠깐만. 야나연님 별풍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웬만하면은 이제 뭐 형들이 아무 말씀 없으셔가지고 뭐 웬만하면은 그냥 하려고 하긴 했는데 제가 신경 쓰여가지고 분석하는데 아이고 우리 또 야나 형님 또 300개 고맙습니다. 형님 열을 들어오셨군요. 우리 야나 형님 드디어 우리도 드디어 야나 형님이 또 이렇게 열혈을 또 들어오셨습니다. 형님 제가 또 가장 또 좋아하는 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또 대화 또 열혈 형님이셔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또 저의 또 열혈을 또 올라와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대화 열혈이 또 제 열혈이니까 또 너무 뿌듯합니다. 좋네요 기분.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로 또 보답드리겠습니다. 야나 형님 데이터 빠르게 발송해 드리고 형님 또 제가 열혈 되셨으니까 퀵뷰 같은 거 이제 뭐 퀵뷰 플러스로다가 한 30일짜리 좀 큰 걸로 하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야나 형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노리치랑 마지막 경기 프레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 경기 중요한 이유가 노리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내어주면은 사실상 이제 승격 경쟁은 좀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금 노리치가 또 분위기는 괜찮기 때문에 좀 탄력받아가지고 오늘 경기를 가지고 와주면은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승격 경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치 입장에서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어차피 원정 프레스턴은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원정 QPR보다도 급이죠. 원정 QPR급으로 원정 프레스턴도 상당히 원정 약체 팀입니다. 뭐 원정 경기 평균 득점이 1점도 안 되는 팀입니다. 뭐 여기에다가 뭐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인츠나 그르나치의 또 어느 정도 투톱 요 폼이 바짝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노리치의 홈 성적은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2득점은 꾸준하게 또 나와주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레스턴이라는 원정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결정력이고요. 또 수비 핵심 자원입니다. 스토리까지 빠지게 되면서 조직력 또한 또 물음표가 또 뜨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래서 노리치 쪽으로 보는 게 맞기는 한데, 노리치 입장에서 동기부여도 있고요. 다만 프레스턴이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게임을 하는데, 노리치가 그런 팀에게 조금 약하긴 합니다. 확실하게 화력 자체는 좀 떨어지고 좀 조밀조밀하게 만들어가는 전술을 좀 선호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원래 노리치 프레스턴 정도라고 한다면 한 1.8 아니면 1.9배까지 줘도 돼요. 근데 이게 배당이 너무 짰어. 1.6 배당이라는 거는 직전 경기 아스톤 빌라랑 토트넘 배당이랑 똑같은 건데, 그 정도 급은 솔직히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쉽다라고 보긴 하는데, 여기서 결정될 거라고 봐요. 노리치가 전반전에 얼마나 빨리 골을 넣어줄 수 있느냐. 초반에 골이 빨리 터지면은 마행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경기라고 보겠고요. 이게 만약에 프레스턴의 템백이 고전하면서 전반전을 0대0으로 마무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노리치는 오늘 정말 1점 얻는 거에도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요런 느낌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노리치 1대0 승리 아니면 2대0 승리 예상되는 구간인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코번트리 헨무보다는 조금 더 마헨 승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노리치는 마헨까지 볼게요. 그래서 노리치 승, 그 다음에 마헨 승, 마지막으로 언더. 프레스턴 때문에 언더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EFL과 그리고 NBA 총 9경기 금액업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요. 빠르게 유튜브 영상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 숲TV 형님들은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까 딱 13분만 추천 수더 눌러주시고, 유튜브 형님들도 숲TV 오시면은 전체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 유튜브 형님들은 카톡으로 연락주시고, 우리 숲TV 형님들은 후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